마스터님께서는 이번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은 사실상 기정화 사실이 된 부분이 굉장히 커요. 화면 보면서 제가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지난주부터 좀 풀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 논의, 사실 이게 키포인트죠. 네. 자, 테이퍼링에 대한 가속화 논의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채권 매입 속도를 좀 더 축소 속도죠. 채권 매입 축소 속도를 더 크게 진행한다는 거. 기존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근데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과연 포커스를 담기는 의미는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테이퍼링에 대한 빠른 종료는 곧 빠른 금리 인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대해서 300억 규모로 채권 매입 축소 속도를 늘린다면 내년 5월부터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제 확률적인 분포를 따진다면은 5월 이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에 좀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에는 이 재료가 다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어떤 달러 값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변화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씩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의에 대한 정리부터 좀 들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일 정확하게 이제 새벽 시간대죠. 그래서 저희 바로 몇 시간 뒤에 FOMC 회의가 열리겠지만 네. 키포인트는 아마 이쪽으로 몰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물가에 대한 자세한 연준의 표현력이 나오겠죠. 회의를 딱 열고 성명서 발표가 들어갑니다. 성명서 발표 뒤에 기자회견이 들어가요. 파월이 직접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워낙 두리뭉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회피성 발언을 굉장히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좀 센세이션한 발언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증시를 움직이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 페드 회의랑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얘기를 연결상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이 테이퍼링을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죠. 그럼 다 지금 똑같은 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실 거예요. 물가를 내리려고요. 너무 물가가 높아서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어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증시에 대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상담 내용에서 그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BEI와 CPI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BEI와 CPI의 차이. 똑같은 물가를 표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차이가 정확하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보면 같은 물가에 대한 상승률이지만 엄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BEI 기준입니다. 이게 제일 힌트가 될 거예요. BEI. 여러분들 지난주에 CPI 발표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매달 한 번 있는 CPI 발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어요. 잠깐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CPI 발표와 또 PPI 발표가 있었는데 사실 CPI 발표는 좀 예측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당일에 또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었죠.
네, 사실 예상치 부합을 했었는데 네.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CPI예요. 이거는 보이시죠? 예. 21년도 12월 10일 22시 30분 발표됐었던 CPI의 값은 6.8%입니다. 굉장히 높죠. 네. 네, CPI도 역대 높습니다. 최고고 PPI도 역대 최고였는데 네, 제가 이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면은 지난 물가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건 느낄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실제 지금 현실 지난 달 있었던 미국에 대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에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건 무슨 뜻이냐?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후행성. 예. 이미 나온 사실을 기반으로 결과를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후행성.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좀 비슷한 발언을 내놨었지 않나요?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체크를 못 물가 해봤어요. 상승에 관해서 역대 최대치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좀 뭐- 시장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좀 갑작스럽게 나와서 발언을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페드에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의 영향권 범위 밖이에요. 네. 페드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어, 자, 지금 내용 좀 집중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BEI랑 CPI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 증시가 보입니다. 자, 높은 물가 때문에 CPI가 6.8%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CPI가 아니에요. BEI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야 돼요. 자, BEI를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자, 이게 BEI 수치입니다. 현재. 음, 자, BEI 수치가 지금 2.37%까지 탑다운 되고 있어요. 2.7%에서. 고개가 살짝 꺾였네요. 네. 예. 자, 이 정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의를. 자,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네. 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힌트는 뭐냐면은 미래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게 힌트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만든 게 BEI예요. 그죠? 이거에 왜 힌트가 될 수 있냐? 긴축을 시도하는 연준이 빠른 행보를 보인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선반영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회원님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뭔 상관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실질금리에 대한 어떤 상승 구조를 가기 위해서는 BEI 수치값이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에 연준에서 긴축에 대한 빠른 3개월, 정확히 3개월이죠. 3개월 더 빠른 시도를 이룬다면 BEI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먼저. 제가 이거를 시장에서 지금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자, 정확하게 아까는 후행성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건 선행입니다. 선행 지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긴축을 시도하기 전에 BEI는 먼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CPI보다. CPI는 당분간 고점 모멘텀을 현실상 유지를 하지만 BEI는 먼저 빠질 수 있다는 특징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번 긴축에 대한 시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화면 내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자, 화면 볼게요. 지금 CPI죠. 6.8% 기록했죠. 이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상황을 반영하는 거니까. BEI는 미래에 대한 예측치를 발현하는 건데 긴축에 대한 부분이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EI 수치값은 내려갈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증시에 대한 실질 금리를 공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BEI가 중요할까요? CPI가 중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BEI가 중요하죠. BEI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긴축을 들어간다면은 물가에 대한 BEI 수치값은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심화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BEI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실질 금리를 보게 된다면은 이번 인플레이션 쳐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이게 실질 금리예요. 여러분들, 실질 금리. 5년치만 딱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자리. 지금 BEI 수치값이 만약에 이번 FOMC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 요소를 발생한다면 페드의 목적은 달성이 된 거겠죠. 첫 번째로. 네. 그런데 문제는 증시는 하락세를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번 긴축에 대한 시도가 CPI는 변경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BEI에 대한 수치값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 정의를 통해 나오잖아요. 미래의 어떤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치라고. 긴축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이번 페드 회의가 3개월 더 당겨진다면 이 BEI에 대한 수치값은 먼저 선반영이 되고 실질금리 상승을 유지하면서 증시의 추가적인 조정 모멘텀의 발현 가능성이 있겠다. 이 부분이 중점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증시에 대한 트레이딩을 안 하면서 생각을 한 건데 어떤 근거론을 좀 어떻게 내밀면서 증시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는 게 사실이겠죠. 그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예요. CPI랑 BEI랑 BEI를 해왕은 매일 보라고 하는데 CPI는 발표 떴는데 좀 다른 방향성을 띠고 있으니까 지금 최근에 BEI가 떨어진 게 사실 빠른 긴축에 대한 시도를 들어가는 상황이 또 여건이 마련되다 보니 근데 만약 그게 실현된다면 실제로 더 빠른 BEI 수치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물가에 어떤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심화가 되는 거죠. 이번 페드 회의를 통해서. 네. 재밌죠? 어우,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또 귀가 쫑긋해지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시장은 이 선반영된 재료들은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그 CPI 지수가 역대 최대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상승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오늘 좀 명료하게 이 해답을 좀 제시해 주신 것 같거든요. 제가 사실 이거 이렇게 네모치고요. 예. 이 화면을 네모치고 1시간 동안 생각을 했어요. 아, 이 화면을요. 네. 네. 이거를 1시간 동안 미래의 물가 상승률 이 부분을 1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 모멘텀에 대한 발생 자체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예. 저는 이 단어 같아요. 미래 물가 상승률. 사실 지금 페드웨이에서는 뭐 다른 데서는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페드의 긴축이 어떻고 저쩌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에서. 네. 지금 너무 그죠? 같은 얘기를 좀 반복하는 느낌이 지겨워요. 있어서 네.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청자분들.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네. 거의 다 외우셨을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페드가 긴축을 하고 있다는 거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고 네. 뭐 파월의 문구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점도표에 대한 수정이 들어 다 하는 네.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거는 2주 전부터 계속 이제 재료를 시장에 내포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제일 웃긴 표현은 야 이번에 요소는 무엇일지 나오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할 말이 없는 거고요. 네. 예. 그거는 그냥 시장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죠.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좀 더 레벨업이 들어가야 돼요. 시장에서 지금 과연 보고 있는 BEI에 대한 변경값은 네. 이번 긴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여기가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CPI랑 이제 BEI에 대한 반영 여부는 지금 철저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먼저 BEI가 선반영이 들어가서 물가의 하방 압력이 낮춰질 수 있다는 게 이번 페드 회의 이후의 특징이진 거죠. 증시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증시뿐만 아니라 좀 뭐 다른 세계 증시 시장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한 번 더 조정이 오는 거죠. 최근 코스피가 좀 추가적인 반등값이 있었지만은 네. 뭐 계속해서 그 박스권 내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긴 네. 하더라고요. 더 깨질 거예요. 더 깨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시사를 합니다. 네. 일단은 오늘 빠른 질문으로 좀 맞이를 해볼게요. 왜냐면 오늘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네. 내일 이거에 대한 제가 좀 더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갖고 올게요. 내일 어차피 성명서도 있겠거니와 네, 기자회견 맞습니다. 내용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일 BI에 대한 변화값을 같이 한번 보면서 네. 어떤 반영 여부를 일으켰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네. 할게요. 그리고 또 이번 주 줄줄이 이어서 뭐 ECB 또 영란은행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들은 아직까지 섣불리 나서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그들은 사실 그들만의 리그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크게 도모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네. 시장에 대한 큰 변화는 페드에 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